제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정치 파동을 넘어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역사책에 이름 나올 일입니다. 8월 13일 날 밤 8시 9시 고경에 유상범 의원이랑 나눈 문자고요. 저는 그 당시에 평당원이고 평의원입니다. 윤리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문자 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또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죠. 유상범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특히 제명이라는 문자가 포함된 이 문자 메시지가 또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공개가 된 겁니다. 이미 내부 총질 문자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기 때문일까요? 두 사람 모두 지금 조기 준하에 발빠르게 나서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쉽게 봉합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당 윤리위원직에서 유상범 의원이 사퇴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이렇게 선을 또 그었습니다. 그래도 논란은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니 왜 이렇게, 이거 다 알잖아요. 국회에서 이거 핸드폰 열면은 문자 메시지 공개된다는 거. 아니 그거 알면서 왜 또 공개가 된 건지 전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의총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주의죠, 뭐. 부주의고 그냥 그 사진도 이번에 점심이나 한번 합시다라는데 그 이전에 주고받았던 문자가 찍힌 거잖아요. 네. 너무 부주의한 건데 그 결과와 파장은 그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좀 더 진짜 몰라. 저는 뭐 유상범 의원이 그 윤리위원장으로서 저런 표현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때 당시에 평당원으로서 아니 도대체 당대표가 이런 식으로 징계 중에 우리한테 또 이렇게 욕할 수 있어? 이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는 뭐 할 수는 있겠죠. 잠시만요. 아까 큰 파장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파장이 안 일었는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상됩니다. 그냥 이전 거 그렇- 내부 아, 총질이라는 걸로 인해서 큰 네. 파장을 잃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네. 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것들 자체가 적절치 않다. 지금 이것 때문에 당장 지금 윤리위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달 말에. 근데 이 문자 메시지 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제명을 하려고 그래서 또 하기가 부담스럽고, 또 뭐 그렇다고 안 하기도 뭐하고, 굉장히 지금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더. 윤리위는 이양희 위원장이 정말 거의 아무하고도 접촉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상범 의원은 현역 의원이니까 그나마 의원들이 이제 통로로 유상범 의원하고 뭐 전화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연락을 하는지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네. 하지만 이양희 위원장 결정, 그 윤리위원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지 28일 날 어떤 결정이 내릴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들을 때 이게 그날 보낸 문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보냈던 문자가 공개가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요, 지난달 13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던 그 날에 나눴던 문자 대화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8월 13일 날 밤 8시 9시 고경에 유상범 의원이랑 나눈 문자고요. 그때 이후에 오늘 처음 점심하자고 문자 한 것이 오늘 한 문자의 전부인데, 8월 13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준석 전 대표가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당과 당원들에게 퍼부은 날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 당시에 평당원이고 평의원입니다. 비대위원이 되기 훨씬 전이죠.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나는 평당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 초선 재선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친윤계의 좌장으로도 꼽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그냥 평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리위원회는 일종의 이제 당내 그 재판부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어떤 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기소됐을 때 이럴 때 징계를 내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될 기구란 말이에요. 근데 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다?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당원권 정지를 내린 징계 이후에 당이 지금 뭐 풍비박산이 났다고 얘기할 정도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뭔가 공정한 결정이 아니었어라고 하는 의심을 사게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위원장직 그만둔 거 아닙니까? 둘째로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문자 공개된 게 징계 문제가 얘기된 게 8월 13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7월 8일 날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어요. 7월 11일 날 초선 의원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방송사 카메라 꺼진 줄 알고 유상봉 의원이 징계 언급하는 그런 얘기가 그대로 또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시나리오는 결국은 뭐 세간에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윤핵관, 그리고 결국은 이준석 찍어내기, 이런 시나리오가 가동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것이고 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로 굳이 다시 비대위를 만들면서 가는 것도 결국은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냐. 네. 이런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